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부정선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떻게 조작이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제가 요새 영상을 안 올려가지고 어디 몇 명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어디 잡혀간 거 아니냐고 부정선거 영상 올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요. 설날 연휴가 1월 말이 설날 연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날 연휴에는 법원도 쉬고 다 쉬니까 경매 사건이 없죠. 경매 사건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일주일치 영상은 그냥 패스한다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고요. 자, 부정선거 두 번째 영상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부정선거가 이제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대수의 법칙 기억하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1편을 다시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동전이 이렇게 있어요. 동전이 이렇게 있는데 앞면이 있고요. 뒷면이 있어요. 나올 확률이 각각 50%죠. 그죠? 50%인데 요거를 10번 사건을 10번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동전을 10번을 던졌죠. 그럼 앞면이 8번, 뒷면이 2번.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이 80%죠. 그죠? 이제 요거는 가능한 걸까요? 안 가능한 걸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10번 던지면은 이렇게 앞면이 80%가 앞면이 80%가 나온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앞면이 8번 나오는 거. 근데 요거를 이제 10,000번 던져요. 10,000번. 10,0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8,000번, 뒷면이 2,000번 가능합니까?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사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렇게 요 확률은 요 이제 결과값은 50%, 동전의 앞면에 나올 확률이 50%죠. 이 50%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8,000번과 앞면 8,000번, 뒷면 2,000번 요건 불가능하지만 대충 뭐 5,150번, 4,850번 요런 건 가능하죠. 51.5% 요런 건 가능합니다. 요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5,500번? 5,500번은 가능한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5,500번? 요것도 힘들어요. 요것도 불가능한 숫자예요. 요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뭔가 그런 이제 10,000번은 우리가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동전을 야 5,500번 정도면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거 불가능한 거예요. 요거 이제 계산하려면 굉장히 좀 식이 복잡해지는데 요거 불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면이 5,500번 나오는 것도 불가능해요. 한 5,200~300번 뭐 한 1, 2%, 2, 3%의 오차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이렇게 5%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개의 사건이 10%씩 벌어지는 거 요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10,000번씩 던졌을 때. 자, 요걸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건을 많이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그 확률 결과값은 그 확률에 수렴한다. 이제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전선거 관내 사전선거랑 요 관내 사전선거랑 본투표랑 확률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이 관내 사전투표랑 본투표는 같은 지역구에 사는 사람이 한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모집단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같은 모집단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사전투표를 하고 어떤 사람은 본투표를 했는데 이 확률이 이렇게 이제 그 막 9,000명, 13,000명 투표를 하는데 확률이 뭐 1, 2%, 2, 3%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지만 막 5%, 10%씩 벌어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1편에서 요거는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선관위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아가서 요 엑셀 파일을 보고 숫자를 뽑아가지고 비교해보면은 여기 이제 말도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이제 1편에서 보여드린 거고, 자, 선관위 홈페이지 가서 이제 다운받으면은 자,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이제 얘가 2016년에 있었던 거, 얘가 2020년에 있었던 거, 얘가 2024년에 있었던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제가 비교해 드렸고요. 그거를 이제 1편 가서 잘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 2편에서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얘네들이 표를 분명히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전투표를 하고 나서 한 3일에서 5일 간격의 시간이 있죠. 근데 사실 5일 간격은 아니고 3일 간격이죠. 사전투표가 2박 3일에 걸쳐가지고 3일에 걸쳐가지고 진행되고, 그리고 나서 5일 있다가 사전선거를 하고 한 4, 5일 있다가 이제 본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5일 동안이 핵심이야. 5일 동안에 얘네가 보면은 인천 지금 연수을을 보고 있거든요. 연수을에 총 투표수가 연수을의 옥련 1동이 9,000표예요. 9,300표예요. 여기서 얘네가 조작을 했다면은 뭔가를 집어넣었다면은 그 3, 4일 사이에 사전선거와 본투표가 있었던 3, 4일 사이에 뭔가 표를 집어넣었을 거란 얘기지. 그렇게 추측하는 게 가장 이제 그 합리적이죠. 그래서 일단 영상 몇 가지를 보고 올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영상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냐고요? 이번 선거에는 QR코드가 없었습니다. 모두 바코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 민경욱 아저씨 유튜브에서 제가 그 캡처 녹화해 온 거고요. 여기 요 민경욱 TV 가면은 부정선거 그냥 증거들이 그냥 차고 넘칩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24년 총선에서는 요 QR코드가 있던 게 없었어요. 요 QR코드가 이게 2024년 선거에는 없었어요. 근데 2024년 선거에 이런 투표지가 나왔대. 이건 2020년에 쓰던 투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끼들이 2020년에 쓰다가 남은 파일 갖다가 프린터 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넣었는데 이제 이게 오류가 난 거지. 그죠? 이런 투표지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애초에 이런 투표지 있을 수가 없는데. 그죠? 그 다음 거 볼게요. 투표지를 분류할 때 전자개표기와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 화면에서는 투표지가 한 장씩 스캔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작위로 섞여있는 투표지에서 한 후보의 표만 계속 나올 수는 없으므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표도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보이시죠? 여기 기표도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다시 볼게요. 여기 보세요. 요거 왔다 갔다 합니다. 요게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이게 1번, 2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표도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여기 표만 계속 스캔되는 믿지 못할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은 부산에서도 참관인의 카메라에 잡힙니다. 자, 보셨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그리고 지금 보면은 1번만 계속 찍히고 있죠. 1번이 뭐냐면은 부산에서도 참관인의 카메라에 잡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 1번이 더불어민주당이죠. 자, 민주당 표만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그냥 한 100장, 200장, 300장 그냥 뭉태기로 넣었다는 얘기야. 뭉태기로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개수할 때. 그죠? 뭉탱이로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 보세요. 여기. 왔다 갔다. 표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말이 안 되죠. 자, 다음 영상 또 볼게요. 이거 다 민경욱 TV 가서 본 거니까 거기 가서 보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죠 지금 요거 요렇게 붙어 있다는 게 재본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본. 아이고 보이시죠? 여기 붙어 있는 거 보이죠?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재본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딱 띄니까 이제 톡 떨어지죠. 그러니까 포스트잇처럼 재본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 선거가 여기 한 명 한 명이 요 표를 한 장 한 장 해가지고 투표함에 넣는 건데 요 두 장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상한 표는 어떻다? 그쵸?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요거 뭔지 알죠?
이거 본드 이거 뭔지 알죠? 그 떡제본데 있을 때 이렇게 왜 영수증 같은 거 출력할 때 이거 쫙 이렇게 여기다가 본드 노란색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 뜯어 쓰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건 거야, 그런 거. 요 본드 붙어 있는 거 보세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투표지라는 거는 이렇게 그렇게 재본돼 있는 떡제본처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한 장씩 뜯어 쓰는 게 아니고, 선거하러 가면은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프린터 하는 겁니다. 프린터에서 프린트로 뽑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런 거 있으면 프린터에서 뽑히지도 않죠. 걸리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기도 또 붙어 있어. 또 붙어 있어. 그죠? 보이죠? 또 붙어 있어.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개표할 때 이거 한 장 한 장 따라라라락 해가지고 한 장 한 장씩 이게 분류가 됐을 텐데 왜 붙어 있어? 개표 안 했단 얘기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상한 표는 어때? 거의 여지없이 더불어민주당 표 찍혀 있는 게 표가 이상한 거죠. 이것도 여기도 붙어 있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요거도 이제 재단하면서 이렇게 약간 삐끗하면 이렇게 되죠, 보통. 근데 이 종이는 재단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롤로 이렇게 말려와요. 이런 식으로 롤로 말려와 가지고 이렇게 풀리면서 프린트하는 거거든요. 딱 잘라가지고. 그러면은 요 양옆에 이런 게 생길 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거야. 뭐 가서 보시면은 볼 수 있고, 저는 이 영상이 제일 쇼킹했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어디 파주였나 김포였나 어디 그냥 물류창고예요. 그 선관위 근처도 아니고 어디 창고 근처 물류창고에서 어떤 봉지가 발견됐어요. 근데 기표도장 발견됐어. 그리고 파기된 이렇게 구겨져 버려진 투표용지들. 그죠? 보이죠? 보입니까? 사전투표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전투표 보이시죠? 사전이라고 써있는 거 보여요? 사전2까지 보이네요. 그죠? 사전투표예요. 이 도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투표지를 갖다가 요 도장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갖다 집어넣었단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거 폐기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를 버렸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버린 거지. 그죠? 다 사전투표래요. 쓰레기 까보면. 전 이 영상이 제일 쇼킹했어요. 이게 요 도장이랑 사전투표지가 이런 식으로 이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사전선거를 했어요. 사전투표를 하고 한 3, 4일 정도 시간이 있죠. 그러면 일단 이거를 개표를 하는 게 아니잖아. 일단 보관함에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근데 그 보관이 제대로 부실하게 보관이 됐다고 하죠. 부실한 증거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거기 이 투표함에다가 넣든지 아니면 이 투표함을 새로 막 찍어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넣은 거야. 그 3, 4일 사이에. 투표 선거구가 거의 200 몇 개가 되니까 거기를 다 넣었는지 뭐 어디는 안 넣고 어디는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경합지역은 무조건 다 넣었어요. 경합지역은 이상한 숫자가 다 나오거든. 넣었어요. 넣으니까 어떻게 돼? 짧은 시간이죠. 그리고 낮에 움직일 수 있을까? 밤에 움직여야 될걸요? 아니면 낮에 어디 어두운 데 가서 본인들끼리 작업을 해놓고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일단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왜냐면은 그 사전투표함에만 집어넣을 수 있으면은 나머지는 쉬워지거든. 근데 그러다 이게 그 조작을 하는 인원수가 1000명씩 될까요?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봐요. 많아야 100명이야. 진짜 몇십 명 수준일 거고 100명 수준일 거야. 민주당이 여기에 가담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아마도 중국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죠. 중국일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물론 이거를 리더로서 진두지휘한 몇 명은 있을 테지만, 이거를 실행한 사람들은 당연히 외국인일 거예요. 외국인. 중국인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투표 관리관들이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인원이 많지가 않았을 거야. 이 인원이 많지가 않으니까 아까 그런 표를 느탐한 거, 요런 거 제대로 버렸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버린 거, 요런 거 있죠. 막 제대로 버렸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버렸고, 그리고 그거 아시죠? 빳빳한 투표지 아시죠? 빳빳한 투표지. 여기 너무 많잖아. 그냥 치기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빳빳한 투표지가 뭐가 불가능하냐면은 여기 있다. 여기 보이죠? 요거 제대로 볼게요. 자, 투표지가 요렇게 돼야 됩니다. 정상적인 투표지는 빳빳하지가 않고 이렇게 좀 약간 꾸깃꾸깃해져 가지고, 왜냐면은 사전투표를 하고 나서 3일 정도 동안, 3일에서 5일 정도 동안 투표하면서 이렇게 구겨진 채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구겨진 채로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여기 고무줄 묶은데죠. 여기가 고무줄 묶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들은 요런 식으로 좀 구겨져 있는 게 정상이에요. 얘기네들 다 그렇죠. 여기 정상적인 표거든요. 근데 요런 빳빳한 투표지가 어떻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다? 그냥 갖다 찍은 거다. 갖다 찍은 거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이거 뭐야? 이렇게 옆에 잘린 거. 이런 건 무조건 뭐다? 사전투표다. 무조건 사전투표다. 무조건 사전투표다. 여기 사전 써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이상한 건 무조건 사전투표입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 사전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무조건 사전투표다. 그죠? 무조건 사전투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는 이게 뭐 형상 기억하는 종이다, 형상 복원되는 종이다, 말 같지도 않은 영상을 1년 넘게 본인들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가 얼마 전에 지웠죠. 형상이 복원되어 있는 종이가 세상에 있을 수가 있나요? 뭐 형상 기억 합금이야? 자, 아무튼 그 물리법칙에 위배되는 이제 그런 핑계를 내놨는데, 자, 그래서 아마도 투표지를 그냥 갖다 집어넣었을 것이다. 그리고서 약간의 해킹을 통해 가지고, 해킹은 뭐를 할 수 있냐면은, 해킹으로는 선거인 명부를 조작했을 거예요. 선거인 명부. 당연하죠. 왜냐면 2000표를 집어넣는데 2000표는 누군가 선거를 안 한 사람 있잖아요. 선거를 안 한 사람의 명부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그 다음에 내가 우리 표 2000표를 집어넣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뉴스에 나올라나? 통합선거 명부 요거 지금 보시면은 이때 계엄해가지고 뭐 가져갔냐면 선거인 명부 가져갔어요. 선거인 명부 가져간 거야.
이게 자꾸 이제 뉴스에서 호도하는 거에 자꾸 헷갈리면 안 되고, 자, 선거인 명부만 가져가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투표를 안 했는데 내가 투표를 한 거로 돼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부정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인 명부를 가져갔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표를 넣었다는 거를, 일단 숫자가 사전선거와 본투표의 숫자가 이상한다는 거는 제가 시즌 1에서 보여드렸고, 자, 시즌 2에서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요, 요렇게, 자, 여기 보면은 후보자가 제3의 후보자가 있어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이랑 미래통합당, 지금은 국민의힘이 된 미래통합당과 제3의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한 선거구에서는 선거구를 대상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이 표를 집어넣었다는 거를. 자, 일단 이렇게 민경욱 아저씨가 가장 부정선거에 앞장서고 있는 아저씨니까 여기서 한번 숫자 이상한 거를, 경악스러운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부정선거 1편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냥 옥년 1동 가져올게요. 9,000명밖에 안 되긴 하는데 13,000만 이럴 것도 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가서 봐도 되니까 그냥 일단 옥년 1동 거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지금 첫 번째만 그냥 원래 속도로 보여드리고 나머지에서는 10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이고, 이렇게 합칠 겁니다. 자, 합쳐요. 여기도 합쳐요. 여기도 합칩니다. 그리고 얘랑은 100분율로 해볼게요. 퍼센테이지로 나오게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는 얘분의 득표율이죠. 득표율. 아이고, 여기가 아니지. 여기는 여기가 뭔 동이었지? 옥년일동, 그죠? 옥년일동. 옥년일동. 자, 옥년일동입니다. 자, 요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분 요렇게 얘를 얘로 나눠주고 얘를 얘로 나눠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얘를 얘로 나눠주고 여기도 얘를 얘로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사전선거 참가율은 요 사전선거를 한 인원을 전체 숫자로 나누면은 그게 이제 사전선거 참가율이 되죠. 여기 이제 네 번째 후보 요 분은 조금 너무 6표 막 40표 이러니까 여기는 한두 표, 두세 표만으로도 막 1, 2%가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여기는 좀 보지 않을게요. 여기는 의미가 없는 숫자죠. 근데 여기는 제3의 후보 정의당 이정미 여기가 의미 있는 숫자죠. 12%의 득표율을 기록해서 의미가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우리가 득표율을 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보기 편하게. 자, 빨간색으로 하고 숫자도 진하게.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보시면은 어때요? 8%가 차이가 나지? 사전선거랑 본투표랑. 여기는 6%가 차이가 나죠.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2.5%가 차이가 나. 이게 작은 숫자면은 훨씬 더 변동률이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이란 숫자가 있고 100분의 40이란 숫자가 있습니다. 얘는 보면은 1%고 그쵸? 얘는 40%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분모를 변형을 시켜. 왜냐면은 더불어민주당 표에 뭐 500표, 1000표를 넣었다고 하면은 요 분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확률이. 그래서 분모를 키워봐. 자, 120분의 1이 되고 120분의 40이 돼요. 120분의 40은 얼마야? 3분의 1이니까 33%가 되죠. 33.333이 되니까.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요. 0.83% 정도 되겠네요. 0.83% 정도가 나옵니다. 얘는 0.17밖에 안 줄었고 얘는 7%가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작으면은 변동률이 훨씬 적어요. 그죠? 0.17%밖에 변동이 안 되잖아. 근데 이건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2.5%가 줄었거든요. 요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은 요거를 요 숫자를 수선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수선을 할 거냐면요. 요 더불어민주당에 득표한 사전투표에 여기에 지금 몇 표를 막 집어넣었단 얘기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몇 표를 빼면은 요 나머지 숫자가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숫자가 아니고 정확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득표율이 1139죠. 1139. 여기서 얼마를 넣는지 이거를 알파라고 칠게요. 알파. 자, 그리고 분모 2385표. 사전선거 총 득표가 2385죠. 여기서도 알파를 빼야 되죠. 왜냐면 몇 표를 넣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도 넣고 그럼 이 숫자도 같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해서 100을 하래. 죄송해요. 요게 어떻게 되냐면요. 요 확률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요. 자, 39.18 정도가 나와야 돼. 39.18이 나와줘야 이 알파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정식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요거 지금 수식을 만들었잖아. 그렇죠? 요 표를 그냥 39.18이 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 800표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득표율이 얘랑 본투표랑 사전선거랑 숫자가 비슷해졌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0.8%. 0.8%. 심지어 얘는 어떻게 돼? 0.4%. 쫙 맞춰지죠? 이렇게 막 이런 보기 불편한 숫자가 보기 편한 숫자로 정상적인 숫자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를 넣었다? 한 339니까 자 800표랑 1139랑 대충 한 340표 정도를 더 집어넣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340표 정도를 빼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요렇게 이제 매칭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45.2랑 46.09랑은 0.8% 정도 차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오차 범위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1% 이내잖아요. 그죠? 여기는 0.5%, 0.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거 소름 딱 끼쳐야 되는데 이렇게 막 6%씩 막 벌어지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에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표만 딱 조절해 줬더니 어떻게 돼? 나머지는 이렇게 아주 보기 편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제3의 후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가 있어야 되냐면요. 왜냐면은 후보가 2명밖에 없으면은 후보가 2명밖에 없으면요.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선거에서 60대 미래통합당이 40이었어. 근데 본선거에서는 40대 60이었어. 그럼 이상하다. 이거를 본투표랑 맞게 미래통합당의 그 사전선거 투표율을 40으로 고쳐? 그럼 얘는 당연히 60 나오는 거죠. 왜냐면 합쳐서 100분율이니까 합쳐서 100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명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몇 표를 더 집어넣는지 검증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3의 후보가 있어줘야 이렇게 나머지 2개 숫자가 원래대로 이제 의미 있는 숫자로 된다. 이제 요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3의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한 선거구를 한번 쭉 제가 봤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2020년에 그래서 또 딴 데 한번 보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남시 한번 볼게요. 하남시에도
제3의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하남시 여기 이제 무소속 이현재 여기가 이제 23,000표 꽤나 의미 있는 숫자죠. 그래서 요거도 사전선거 요 득표한 얼마를 여기다가 민주당께 넣는지 이제 그거 한번 봅시다. 자, 뭐 신장 1동은 인원 투표수가 너무 적네요. 신장 2동의 투표수가 23,000. 여기는 뭔가 할만하죠. 그래서 여기 거를 한번 가서 볼게요. 이제부터는 곱하기 10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작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숫자가 지금 요거 하나 고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숫자가 보기 편해질 것 같은데, 자,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봐봐요. 여기도 지금 11% 차이가 나죠. 11%. 사전선거랑 본투표랑 11% 이렇게 차이 나면 안 돼요. 야, 이거 봐봐. 이거는 15%가 차이 나. 야, 적당히 해야지, 이 미친놈들. 자, 15%가 차이 납니다. 여기는 뭐 의미 없는 숫자고, 자, 여기도 보면요. 4.1%, 4% 가까이 차이 납니다. 4%가 넘게. 이렇게 작은 숫자인데도 이렇게 4% 차이 나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전선거의 참가율. 여기 이제 사전선거 참가율이죠. 사전선거 참여율이 나머지는 다 23.8, 뭐, 그러니까 1%, 2% 차이인데, 얘 혼자 뭐야? 36% 뭐야? 37%네. 혼자 37%야. 더불어민주당만 37%를 사전선거 참가하고 나머지 24%만 참가했다고? 말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은 거야, 그냥. 요 4,100표에 여기에 집어넣은 거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제가 의미 있게 또 바꿔드릴게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방정식대로 이제 해보면 되는데, 방정식에서 이제 얘에서 알파 빼고 얘에서 알파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숫자가 변하는 걸 보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알파를 구해보면요, 요거는 요렇게, 자, 요렇게 변하면 어떻게 돼요? 얘랑 이제 숫자를 거의 맞춘 거예요. 지금 얘는 제가 임의로 이제 조정을 한 거예요. 얘를 이렇게 조정하니까 어떻게 돼? 자, 0.8% 차이. 0.8% 차이로 줄었고요. 0.8% 차이로 줄었고요. 0.77%죠, 정확하게. 얘도 거의, 심지어 이 의미 없는 숫자도 거의 비슷해졌고요. 얘도 0.8% 차이로 줄었습니다. 4% 차이 나던 게 여기는 4% 차이 나던 게 여기는 0.8% 차이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상적인 숫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사전선거 투표율도 이제 이런 식으로 줄은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한 1800표 정도 집어넣었다고 가정하고 그 1800표를 빼면요, 자, 이제 여기서도 이제 1800표가 빠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지금 총 합계해서 사전투표 총 합계해서 1800표 빠졌고, 더불어민주당 여기서도 1800표를 이게 빼버리니까 이렇게 아주 정상적인 사전선거랑 본투표랑 1-2% 범위 안에서 오차가 생기는 이제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소름 끼치죠. 요런 거 보면은 얘네들이 넣었구나, 그냥 단번에 알 수 있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제3의 후보자가 요거를 봐야 돼요. 요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얘가 요 미래통합당에서 요 숫자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 뿐만 아니라 얘까지 정상적인 숫자로 돼버린다니까. 그죠? 0.8% 차, 여기 0.8% 차이. 그죠?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민주당만 넣었을까? 그러지 않을 거란 얘기죠. 보면 이게 우리 지역구 선거할 때 비례대표도 같이 선거하죠. 비례대표도 같이 선거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연수구 을 봤으니까 연수구 비례대표를 이렇게 보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입증하기는 되게 힘든데요. 근데 여기서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요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보면요. 자, 관내 사전투표, 여기 이제 12번이 관내 사전투표죠. 여기 볼게요. 자, 이제 다른 데들 비율을 보면요. 다른 데 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미래한국당 볼게요. 자, 이제 옥년 1동이 510표.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800표예요. 그러면은 5대8 정도니까, 옥년 1동 본투표랑 관내 사전투표랑 한 1.6배 정도 차이가 나죠. 다른 데들도 근데 대부분 다 그 정도예요. 그죠? 대부분 다 그 정도인데, 자, 더불어민주당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확실히 크죠? 그리고 열린민주당 봐봐요. 사전선거에서 3배가 넘게 득표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이 민주당에만 넣은 게 아니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조작했을 거라고. 지금 뭐 캐나다뿐만이 아니고 뭐 호주에도 그렇고 지금 독일에도 그렇고 중국에서 선거 개입을 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나고 있죠. 아니 뭐 저기 바다 건너에 캐나다에도 하는데 바로 옆인 대한민국은 안 했을까?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중국이 개입을 하는데 중국이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당들에다가 투표 개입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게 이제 열린민주당이고 더불어시민당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열린민주당은 진짜 말도 안 되죠. 사전선거가 자,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그냥 옥년 제1동 요건 본선거고 자, 사전선거 투표 거의 뭐 3배가 넘게 차이가 나죠. 여기는 3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정의당 같은 데 보면은 3배가 아니고 뭐 1.5배 수준으로 차이가 나고요. 미래한국당도 1.5배 정도 수준이에요. 자, 옥년 1동이랑 사전선거랑 비교해보면 근데 얘는 3배가 넘게 차이가 나죠. 이런 것만 보면은 봐도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 보면요. 아, 이게 민주당만 넣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민주당만 넣은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정을 또 제가 어디서 봤냐면요. 유성구 을. 자, 유성구에 보면은 아이고 이거 비례대표구나. 유성구 을 보면요. 그 김소연 변호사. 요분이 이제 되게 강력한 그 보수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도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인데 정의당은 어때요? 정의당도 진보당이죠. 진보 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진보 쪽인데 그들에도 나름 의미 있는 득표수를 기록했어요. 6,000표면 그죠? 다른 데들을 한 5분의 1, 6분의 1 수준은 되죠. 그래서 나름 의미 있는 득표수를 기록해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냥 노은동 한번 보겠습니다. 노은동. 자, 노은동 표를 한번 보면요. 자,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조금 그렇죠. 여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자, 이게 일단 숫자는 이상해요. 11% 차이가 나죠. 김소연 변호사는 사전선거랑 본투표랑 11% 차이가 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11%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 정의당은 얼마 차이가 안 나. 거의 요거는 왜 이러지? 숫자가 괜찮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2,000표 2,000표까지는 안 넣고구나. 한 500표 넣을 때 정의당에도 한 20표, 30표, 40표, 50표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정의당이 이제 진보 성향이잖아. 진보 성향. 이렇게 숫자가 이상한데 여기도 숫자가 이상하면은 진보당 쪽에도 그러니까 민주당만 넣은 게 아니고 정의당 쪽에도 숫자를 넣었다. 투표를 넣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숫자가 아무리 여기다가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그 수정한 숫자를 넣어도 여기가 그러면 확 튀어 오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50.4%에 맞춰서 이제 넣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요렇게 하면은 숫자가 50.4, 50.38 비슷해지는데 여기가 확 튀어 올라가죠. 여기 확 튀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도 살짝 넣었다는 강력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정의당이 진보당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요 김소연 후보가 좀 강력한 그 보수이기 때문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거 영향력을 더 약화시키려고 여기도 좀 넣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유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조작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3의 후보가 진보적이지 않은, 좌파적이지 않은 성향을 가진 제3의 제4의 후보가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보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그래서 이제 대전구, 유성구, 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느꼈고, 아, 이게 진보적인 색깔을, 좌파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데들한테는 또 표를 줬구나. 비례대표도 보면은, 아무튼 간에 그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비례대표의 표들을 여러 개 나눠서 넣었다는 증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구의 제3, 제4의 후보가 진보적이지 않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게 그렇게 봐야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데 한번 볼까요? 김포 한번 볼게요. 김포. 자, 김포에도 보면은 김포시 갑. 여기도 보면은 무소속 유영록 요 분이 의미 있는 득표를 기록했죠. 8,900표면은.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어때요? 여기도 당연히 숫자 이상하죠? 여기 당연히 숫자 이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13표 뭐 이렇게 사전선거 이렇게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는 좀 의미 없는 숫자니까 여기는 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면은 사전선거 참여율 어때? 얘 혼자 뻥튀기 팍 올라갔죠. 여기는 그래봐야 0.19% 차이 나는데 2%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여기는 혼자 9%가 사전선거 참여율이 높아져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옆으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보면은 10%가 올라갔고요. 여기는 9%가 줄어들었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좀 의미 없는 숫자고, 여기 보면은 0.8%. 0.8%면요,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작은 숫자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 1510 정도 되겠다. 1520 30.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 그죠? 여기가 의미 있는 득표수를 기록하긴 했는데, 그러면은 요 고초는 말고 다른 데 가서 볼게요. 죄송해요. 여기 이렇게 맞춰지긴 하는데, 요거가 이제 그렇게 크게, 요 무소속의 유영록 씨가 그렇게까지 크게 많은 득표를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율이 좀 이렇게 벌어지는데, 자, 그러면 다른 지역 가서 볼게요. 김포에 제일 많은데 풍무동 가서 봅시다. 풍무동.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풍무동처럼 얘는 보면은 3만 명이죠. 여기는 투표 참가 인원이 3만 명이기 때문에 모집단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확 차이가 나죠. 확 차이가 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사전선거 참여율 자체가 나머지들은 다 1% 내외로 차이가 나죠. 나머지 3개는 1% 내외로 차이가 나는데, 요거 지금 민주당만 사전선거 참여율이 22%가 됩니다. 그죠? 자, 아무튼 이제 요거를, 자, 숫자를 수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요 민주당의 김주영 요 3792표를 어디 갔냐?
요 52%로 맞춰서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막 9%, 11%씩 차이 나는 거를 52.74%에 한번 맞춰볼게요. 자, 대충 요런 숫자가 나옵니다. 요런 숫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득표율이 52%, 사전선거 득표율 52%, 본선거 득표율 52.74%, 0.02%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요렇게 이제 하면은 숫자가 편안한 숫자가 나오죠. 얘도 보면은 0.2% 차이 나는 게 그걸로 바뀌죠. 9% 차이 나던 게 0.2%로 바뀌고, 요거는 뭐 의미 없는 숫자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고, 여기도 보면은 자, 원래 1.8%까지 벗어나던 게 0.3%로 줄어들죠. 이게 왜 그럴 수 있냐면요. 얘가 지금 풍무동이 3만 표나 돼서 그래. 3만 표. 3만 표가 되니까 오차 범위는 본선거랑 사전선거의 오차 범위는 점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 봐봐요.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렇게 득표율을 빼니까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전선거 참여율도 요게 이제 요렇게 되면은 안 되고, 요렇게 되는 거구나. 죄송해요. 요렇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사전선거 참여율도 거의 1%, 1.5% 가까이 이렇게 차이로 줄어들었죠. 원래 6% 막 7%까지 차이 나던 거 이제 1.4% 뭐 얘랑 비교하면은 뭐 0.8% 요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요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게 맞는 거야. 원래 요게 정상적인 선거 결과인 거죠. 근데 여기다가 얼마를 더 넣었어? 1300표, 1400표 정도를 더 넣어버린 거죠. 그냥 더 넣은 거야. 그죠? 더 넣으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투표수를 더 넣으면은 얘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 전체적인 합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들이 이렇게 쭉 떨어져요. 나머지들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를 좀 수정을 보니까 얘를 요 득표율이랑 맞춰버리니까 대수의 법칙에 맞춰가지고 여기 맞추니까 나머지들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숫자로 되는 겁니다. 그죠? 아주 쉬운 거예요. 요거 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요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21년 2020년에 있었던 21대 선거만 그러냐?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2024년 거를 볼 건데요. 자, 요 개표 결과가 있다는 요렇게 돼 있는 게 2024년 22대 선거입니다. 22대 선거. 22대 선거를 열면은 이제 요거 나오죠. 개표 상황이라고 나오죠. 요게 이제 22대 죄송해요. 요거 아니네. 자, 이렇게 22대 2024년에 있었던 거 이제 열면은 지역구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좀 많아요. 이렇게 한 번에 한 파일에 그냥 쫙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좀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도 제3 혹은 제4의 후보가 진보적인 성향이 좌파적인 성향이 아니고 의미 있는 표를 기록한 데를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가 어딨냐면요. 서대문구 갑. 서대문구 갑. 서대문구 갑. 여기 보면은 개혁신당의 여기. 제3의 후보가 5,000표면은 나름 의미 있는 숫자죠. 나름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도 총 득표수가 이렇게 9만에서 5,000표면은 5% 정도 나오겠죠. 5% 조금 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나름 의미 있는 숫자고요. 그래서 요거를 또 갖고 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서대문구 갑. 요거는 지금 충현동 9,000표밖에 안 돼가지고 천영동도 9,000표밖에 안 되네요. 좀 많이 있는 데로 가볼게요. 연희동이 16,000표가 있네요. 연희동 봅시다. 연희동. 자, 연희동이 16,000표.
자, 요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여기도 지금 2024년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보시면은 사전선거, 여기 득표율이 아니고, 자, 여기는 사전선거 참여율입니다. 사전선거 참여율 어때요? 나머지 두 개는 한 27%인데, 혼자 38%, 혼자 38%. 이게 뭐야? 여기 갖다 넣었단 얘기예요. 갖다 넣었다. 여기 사전선거에다가 여기 그냥 갖다 넣었단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12% 차이 나죠? 여기도 지금 10% 차이 나고, 여기도 작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1.3%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요것도 이제, 좀 전에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린 방식으로 이제 수정을 할 거예요. 요 더불어민주당의 3,000표가, 요 사전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사전선거에 표를 넣었다는 가정으로 해가지고, 요것도 한번 수정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수정된 숫자는 대충 요 정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더불어민주당의 숫자. 자, 45%가 이제 45.34랑 45.35로 거의 일치하게 맞춰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너무 보기 편한 숫자가 나오죠. 너무 보기 편한 숫자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국민의힘의 득표율도 이렇게 되고, 심지어 개혁신당의 득표율도 0.02%로 확 줄어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전선거 참여율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 줄어들었죠. 그래가지고 38% 말도 안 되게 11%까지 차이 나던 게 그냥 한 3% 정도로 차이 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보면서 소름 끼쳐야 되는데, 요거 하나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숫자들이 다 아주 본 선거랑 다 똑같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얼마를 넣냐? 1200표 정가량 넣은 거죠. 1200표, 1100표, 1200표 가량을 넣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거는 지금 득표율을 너무 얘랑 똑같이 맞췄는데, 대충 원래는 요 정도 되는 거겠죠. 요 정도 되는 걸 거예요. 1900표나 1950,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1% 정도까지는 오차 범위가 차이가 나도 되는 거니까, 충분히 이제 수용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인 거예요. 그냥 한 1100표에서 1200표를 갖다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여기다 3000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정도 넣었다고 하니까, 가정하고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보면은 간단해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가정이 이제 맞았죠. 얘네가 표를 갖다 넣었구나. 사전선거표에다가 갖다 넣었구나. 갖다 넣을 시간이 한 3일에서 4일 정도 있었죠. 그러면은 선거 관리가 부실했으니까 충분히 갖다 넣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요 숫자에 대한 증거로 아까 제가 처음에 영상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서대문구 갑도 있고, 또 많거든요? 여러 군데 있는데 또 하나 볼게요. 진주시가 또 그렇네. 진주시. 제가 몇 군데 써놨는데, 자, 진주시 가서 볼게요. 진주시 을인데, 진주시 을. 자, 진주시 을. 여기 무소속의 김병규 씨가 11,000표를 득표를 했죠. 꽤나 요것도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의미 있는 숫자인데, 여기 12,000표 득표한 데가 있네요. 초장동에. 그죠? 투표를 12,000표 한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범죄자 놈들이 2020년에 한 게 안 걸리니까 2024년에도 지금 한 거거든요. 자, 초장동 여기 가서 볼게요.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어때요? 얘도 지금 사전선거 얘 혼자 튀죠? 얘 혼자 튀고, 여기도 봐봐요. 자, 9%가 올라갔는데 여기는 6%가 줄어들었어. 여기는 숫자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3% 가까이 줄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숫자가 좀 그렇죠. 숫자가 좀, 요것도 한번 원래 득표수는 얼마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아이고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은 거거든요.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니까 요 41.42%를 32.38 요거에 맞춰 볼게요.
자, 숫자 대충 구해보면은 요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32.39, 32.38로 숫자가 맞춰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돼요? 숫자가 0.3%, 0.3%. 요걸로 확 줄어들죠. 그죠? 요렇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보시면은 얘도 요 소개를 여기에서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좀 빠뜨렸는데 얘 자꾸 더불어민주당만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요게 아니고 사실은 자 보시면은 자 663표 정도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들 다 보기 편한 숫자가 됐잖아요. 보기 편한 숫자가 됐는데 얘는 지금 보기 편한 숫자가 안 됐는데 요것도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게 여기서 아이고 4541표에서 요거 빼야지. 분모가 빼야지. 그죠? 얘는 그래서 얘 빼기 얘야. 그러면 어떻게 돼?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663표를 더 넣은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표에 663표를 더 넣은 거예요. 더 넣으니까 663을 여기서도 빼야 되고요. 그래서 2056에서 663 빼니까 1393이 나왔고요. 총 득표수에서도 빼야 되죠. 663표가 더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4900표에서 4300표가 됐고, 자, 민주당의 총 득표수가 원래 4500표였는데 여기서도 663표를 빼야 되죠. 663표를 빼니까 3800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니까 요게 원래는 정상적인 득표수인 겁니다. 조작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1% 미만으로 오차가 생기는 거죠. 심지어 얘까지, 사전선거 득표율까지. 이해하셨어요? 이거 보고 소름 끼쳐야 되거든요? 이거 보고 소름 끼쳐야 돼. 이해하셨죠?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이제 끝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뭐 더 볼 거냐면요. 영등포구 갑. 영등포구 갑. 자, 영등포구 갑 보면요. 개혁신당의 이거 봤는데? 안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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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봤나? 아, 근데, 아이고, 이거는 근데 또 의미 없는 숫자긴 하다. 너무 작다, 그죠? 한 2, 3% 나오겠네. 아, 죄송해요. 이거는 빼고, 이거는 말고, 사천시가 있구나, 사천시. 사천읍. 사천시. 자, 보시면은, 여기가 보면은 최상화 씨가 11,000표로 의미가 있죠. 의미 있는 득표율이죠. 나머지 분들이랑 거의 동등하잖아. 10,000표가 넘어가니까. 여기도 충분히 계산해 볼 만한 표가 나오죠. 보면은 여기 벌룡동이 8,000표고요. 투표율이 벌룡동이 제일 여기도 8,000표. 좀 10,000표 넘어가는 데가 없나? 9,000표. 4천음이 그나마 제일 크네요. 자, 4천업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고요. 여기도 지금 숫자가 이상하죠. 11%가 확 올라갔어. 사전선거에서. 여기는 8%가 줄었어요. 사천이면은 경상도 지역이고, 경상도 지역이면은 보수가 득세하는 데인데 사전선거에서는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냐고. 여기도 보면은 숫자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2%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사전선거 참여율도 여기는 40%, 46, 48%인데 혼자 59%예요. 이상하죠? 이 숫자 보고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막 11%가 막 올라가는데, 그죠? 사전선거에서는. 자, 요것도 당연히 갖다 넣은 겁니다. 여기다 갖다 넣은 거예요. 1855표에 여기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또 좀 수정을 해볼 거예요. 요 숫자를 28%에 맞게 얘 숫자를 한번 고쳐 볼게요. 자, 그러면은 대충 요 정도 숫자가 나오죠. 그쵸? 28.63, 28.62 숫자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줄어듭니다. 0.8% 차이로 줄어들었어요. 0. 거의 7%죠. 아, 0.8%인가?
뭐지? 어떻게 돼? 1.3%다. 죄송해요. 1.3% 차이로 줄어들었어요. 자, 8% 차이 나던 게 1.3%로 줄었죠. 그리고 여기도 1.7%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죠? 1.2%네. 죄송해요. 1.2%로 오차가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36%가 아니고 여기서 요걸 빼면은 자 710표를 더 한 거죠. 여기다가 710표를 더 한 거니까 여길 뺐으면은 여기도 710표를 빼야죠. 그러면은 2, 4, 2, 1이죠. 710표를 빼면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사전선거 참여율도 아주 똑같아지죠. 1% 차이로 확 줄어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710표 정도를 여기다가 더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710표만큼을 더 빼니까 아주 그 본선거랑 사전선거랑 요 사전선거 참여율까지 딱 아주 편안한 숫자가 나오죠. 얘랑 같은 모집단에서 나온 숫자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오차 범위가 1, 2% 안으로 들어오고요. 얘도 1, 2% 안으로 들어오고, 그죠? 사전선거 참여율도 1, 2% 안으로 오차 범위가 들어옵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냥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고요. 자, 요런 거 보면은 이거는 그냥 무조건 조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아요. 다른 데들도 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보여드리려면은 한 5시간 걸릴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자꾸 정치 얘기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요거는 범죄에 대한 얘기예요. 범죄. 자, 여기까지 할게요.